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열광을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작년도 10월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이번 총선 간당간당했지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전과사범 이재명의 민주당 386, 586, 686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청산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도 계속 급상승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이번에 우리 국민들, 특히나 국민의힘 후보님들 한동훈 위원장 뒤에 똘똘 뭉쳐서 이번 총선에서 저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더 감동스럽게 국민들에게, 더 처절하고 가열차게 국민의힘 후보님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절대 불가, 한동훈 해냈다. 그는 미래 권력과 손 잡아.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사범 이재명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되돌아보면 국민의힘 총선을 김기현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지휘하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하늘에서 내린 축복 아닐까요? 이재명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불가. 한동훈은 해냈다. 한동훈 미래 권력과 손 잡았다. 기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많은 엄마들이 있는 속에서 그 앞에 있었던 아이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아이를 안고 아이와 교감을 하며 엄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자는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불가 못할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당대표의 얼굴, 관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또한 동물들은 자기를 진짜 좋아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그 진심을 애들은 압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애를 안았을 때 과연 애가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애를 안고 수많은 엄마들과 육아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애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한바탕 소란을 피울 테니까요. 이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자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우리 애들도, 어린 애들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 앞에서는 무조건 눈물을 흘리고부터 봅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둘째 치고라도 애들과 이 동물들은, 특히나 강아지들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우리 할머니도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당대표는 죽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해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청주에서 열린 육아맘 간담회에서 갓난 아기를 안고 안경도 내어주고 아이들의 손도 잡았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엄마들은 흐뭇한 모습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아기뿐이 아니라 6살에서 7살 정도 되는 꼬맹이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가와 편지를 건네고 악수를 하고 아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쏟아내며 공격적인 모습, 법무부 장관일 때는 전 정권을 향한 비판으로 정치를 하던 모습 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아맘들과 만나 국민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모습에 기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모의 부담, 영유아에 집중된 지원, 자영업자 부모에게는 아쉬운 정책 등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에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기를 안고 차분히 순발력 있게 들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약자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확대 등 준비 중인 대책을 설명하고 놓치거나 부족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엄마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연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0.7명대가 깨질 전망입니다. 2021년 기준 프랑스는 1.8명, 미국은 1.66명, 일본은 1.3명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자기들 스스로 큰다거나 아이가 복덩이다,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즐거움이 더 크다 등의 이상적인 말들로만 선뜻 출산을 선택하는 순진한 부부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아이를 낳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친한 선배가 최근 고등학교 딸 아이의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해 왔습니다. 딸의 꿈이 유치원 교사였는데 최근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더욱 아이들이 줄어들 텐데 유치원 교사의 길을 가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딸 아이의 꿈이라면 그래도 하는 게 맞다였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됩니다. 아직까지 정부나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출산율 문제는 민생과 직결돼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보육부터 시작해
교육을 시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기까지 그 가정에 확실한 재정적 지원과 문화적, 정서적 대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근원적 부분에서 이런 감성적 부분을 건드렸고 국민의 어려움도 그날 보다듬었습니다. 비난만 하던 정치인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되다는 국민의 한탄에 입을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열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보다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강직함은 있지만 이 같은 국민을 이해하는 감성과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원내 일당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리 싸움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부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원내 일당이 되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을 잘 살게 해줄 정치인을 원할 뿐입니다. 당시 유가맘 간담회에 참석한 김무빈 어린이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쓴 편지의 문구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던 국가의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니까요. 엄마가 일을 조금만 하고 우리를 더 빨리 데리러 오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했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자, 기자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절대 한동훈처럼 이렇게 못합니다. 한동훈이기에 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한동훈이기에 이날 감동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불가한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낸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미래 권력과 손을 그야말로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기사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